이곳은 세계 역사 속에서 제국의 무덤이라는 매우 서늘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영제국과 소련 그리고 미국까지 이 땅에서 막대한 군사력을 쏟아붓고 물러났죠. 강대국들의 자본과 병력은 아프가니스탄의 험준한 산맥 속에서 모두 증발했습니다. 승자 없는 전쟁이 반복되면서 이 땅은 결국 거대한 문명의 전시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승전보 뒤에 숨겨진 현실은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극적입니다. 현재 인구의 3분의 1은 식량난에 시달리며 하루 1달러 남짓으로 생존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잿더미 같은 땅 밑에는 추정가치 4천조 원에 달하는 핵심 광물이 있죠. 리튬과 히토류 같은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이 이 나라의 발밑에 거대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엄청난 보물을 품고도 세계 최빈국이 되어버린 이 기이한 역설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극의 역사가 아니라 자본과 지정학적 실패에 대한 냉정한 보고서입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한 국가의 경제가 어떻게 뿌리부터 썩어갔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는 5단계에 걸친 몰락의 과정을 통해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씩 파헤칠 것입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했던 가짜 평화의 시대부터 현재의 도미노 붕괴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사례는 우리에게 자립경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뼈아프게 각인시킵니다.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1970년대의 카불은 중동의 파리라고 불리기도 했죠. 거리에는 세련된 서구식 복장의 남녀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며 활기가 넘쳤습니다. 대학 캠퍼스에는 지적인 토론이 이어졌고 히피들의 성지로서 관광객도 많았습니다.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의 교차로답게 당시 아프가니스탄은 개방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이때의 번영은 마치 영원할 것만 같았지만 그 뿌리는 매우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사실 이 번영은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이 쏟아부은 원조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소련이 도로를 깔면 미국이 댐을 짓는 식의 경쟁적 원조가 인공적인 성장을 만들었죠. 아프가니스탄 경제는 자생력을 키우는 대신 강대국의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세금을 걷고 산업을 일으키기보다 남이 주는 돈으로 유지되는 구조였습니다. 이 위태로운 균형은 외부의 지원이 끊기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비극의 씨앗이었죠. 1979년 소련의 침공은 이 나라 경제를 회복 불가능한 늪으로 밀어넣은 사건입니다. 평화롭던 실크로드의 교차로는 순식간에 강대국들의 대리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100만 명의 민간인이 죽고 인구의 3분의 1이 난민이 되어 떠났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이는 생산과 소비의 주체인 인적 자본의 3분의 1이 증발한 것입니다. 지식인과 기술자들이 먼저 나라를 떠나며 국가를 운영할 두뇌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채로 오직 생존만을 위한 사투를 벌여야 했죠. 인재가 사라진 나라는 스스로 일어설 힘을 잃고 외부의 자선에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눈에 보이는 모든 국가의 인프라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파괴해버렸습니다. 과거 강대국들이 지어주었던 현대식 도로와 댐들은 폭격으로 인해 형체를 잃었습니다. 산업의 기반이 되는 공장들이 멈추어 서며 제조업의 싹은 완전히 잘려나가게 됩니다. 비옥했던 농경지에는 곡식 대신 지뢰가 깔려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땅이 되었죠. 국가의 하드웨어인 기반 시설들이 무너지며 경제 자생력은 완벽하게 상실되었습니다. 국가의 공적 시스템 붕괴는 곧 중앙은행이 보증하던 법정 화폐의 완전한 기능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지폐는 교환 수단으로서의 본질을 잃고 단순한 인쇄물로 전락했으며 시민들은 통제불능의 초인플레이션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현대적인 형태의 상거래가 멈춘 빈자리에는 식량과 생필품을 직접 맞바꾸는 원시적인 물물 교환만이 남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비재가 부족해진 현상을 넘어 근대 사회가 구축해온 상호 교환 시스템 자체가 수백 년 전으로 퇴행했음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축물과 물리적 설비들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 국가 경제의 혈관 역할을 하던 교환의 매개체 역시 철저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경제를 지탱하던 인적 자본의 붕괴는 끝이 아닌 참혹한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과거 두 강대국이 경쟁적으로 지어주었던 도로와 댐은 무자비한 폭격에 파괴되었습니다. 화려했던 공장들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고 산업의 기반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비옥했던 농경지 곳곳에는 지뢰가 깔려 농부들은 더 이상 씨를 뿌릴 수 없게 됩니다. 국가 경제의 기초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처참히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한때 동서양을 잇는 활기찬 교차로였던 이곳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쏟아내는 절망적인 국가로 그 위상이 추락해버렸죠. 사람들이 떠나고 인프라가 마비된 땅에서 자생적인 경제 활동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스스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전쟁이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버려진 잿더미 위에서 사람들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절망만이 남은 줄 알았던 이 땅에 2001년 또 다른 극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9.11 테러 이후 미군이 탈레반을 축출하며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후 20년 동안 미국은 이 황폐한 국가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무려 2조 3천억 달러라는 상상하기 힘든 거대한 돈이 아프가니스탄으로 흘러 들어갔죠. 과연 이 막대한 규모의 자본 투입은 죽어가는 국가 경제를 되살릴 수 있었을까요? 쉴 새 없이 밀려드는 거대한 달러의 파도는 겉보기에 마법 같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죽어있던 수도 카불의 거리는 활기를 되찾았고 새로운 상점들이 하나둘 문을 열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국내 총생산은 무려 5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적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이 눈부신 화려함의 이면에는 매우 심각하고 기형적인 구조가 숨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번영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시 아프가니스탄 전체 국내 총생산의 40%는 순전히 해외 원조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지출하는 예산의 75% 역시 외국에서 들어온 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있었죠. 국가가 벌어들이는 자체적인 수익은 턱없이 부족해 외부 수혈 없이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철저히 남의 돈으로 지탱되는 신기루였죠. 언제 끊길지 모르는 외부의 막대한 자금에 국가 전체의 운명을 내맡긴 상황이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응당 국민에게 세금을 걷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아프가니스탄 경제는 그러한 필수적인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자생적으로 돌아가야 할 경제 시스템의 톱니바퀴가 녹슬고 부서져 멈춰버린 상태였던 것이죠. 정부는 산업을 육성하고 기반을 다지는 대신 쉬운 달러에만 병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인공호흡기 없이는 단 하루도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 식물 국가가 된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농업의 생계를 의존하며 힘겨운 하루를 버텨야 했죠. 미군이 철수하고 정권이 바뀌자마자 가장 먼저 덮친 건 금융 쇼크였어요. 해외에 맡겨둔 국가 외환 보유고 70억 달러가 그 즉시 꽁꽁 얼어붙고 말았죠. 두 번째로 덮친 재앙은 재정 쇼크였어요. 국가를 지탱하던 기둥이 무너진 거죠. 세 번째 충격은 사람들의 대규모 이탈이었어요. 인적 자본마저 무너져 내린 거죠. 지난 20년 동안 어렵게 키워낸 의사와 교사,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짐을 쌌어요. 자금과 인재가 동시에 사라진 경제는 10년의 성장이 단 1년 만에 증발해버렸죠. 거대한 붕괴의 도미노가 연쇄적으로 쓰러집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억압적인 정책이었죠. 새로운 정권은 여성들의 교육을 가로막고 직장마저 강제로 그만두게 만들었어요. 인구의 절반이 경제활동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파장은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답니다. 가정의 소득은 정확히 반토막이 났고 시장에서는 물건을 살 사람조차 사라졌어요. 절반의 힘만으로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리 없죠. 경제 엔진은 급격히 식어갔습니다. 노동력을 절반이나 잃어버린 경제의 모습은 마치 고장난 자동차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엔진의 실린더를 절반이나 빼버리고서 고속도로를 쌩쌩 달리라고 강요하는 셈이죠. 거리는 텅 비었고 활기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모두가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었답니다.
스스로 일어설 힘을 잃어버린 이 나라의 외부의 도움마저 철저히 끊어진 상태였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서운 일이 터져요. 생명줄 같던 길마저 막혀버렸거든요. 두 번째 도미노는 유일한 무역 통로의 폐쇄였어요. 이웃 나라와의 국경이 닫혀버린 거죠. 외부 세계와 이어지던 길목이 끊어지면서 식료품과 생필품 수입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시장의 물건이 자취를 감추자 하루가 다르게 물가는 무서운 속도로 폭등했어요. 평범한 한 끼 식사조차 구하기 힘들어지며 극심한 식량난이 온 나라를 덮치고 말았죠. 밥줄과 돈줄이 모두 끊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뼈대마저 붕괴합니다. 세 번째 도미노는 바로 핵심 인프라의 붕괴였어요. 국가 시스템의 마비를 뜻하는 겁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엄청난 사치가 되었고 도로는 훼손되어 차가 다닐 수 없었죠. 공장을 새로 짓는 것도 기계를 돌리는 것도 물건을 옮기는 일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완벽한 고립과 마비 속에서 쓰러진 도미노의 끄댄 살기 위해 아이를 파는 비극만 남았죠. 잿더미로 변해버린 이 가혹한 땅 아래에 과연 어떤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2021년 미군 철수 이후 아프가니스탄 경제는 거대한 붕괴의 도미노를 맞았습니다. 첫 번째로 쓰러진 도미노는 바로 국가 노동력의 절반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건데요. 탈레반 정권이 여성의 교육과 취업을 전면 금지하면서 벌어진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경제라는 거대한 자동차에서 엔진의 실린더 절반을 강제로 빼버리고 달리게 한 셈이죠. 생산과 소비를 담당할 인구가 반토막 나버린 상황. 과연 무사히 굴러갈 수 있었을까요? 반쪽짜리 엔진마저 멈춰 세운 두 번째 도미노는 바로 교역로가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유일한 무역 통로 역할을 하던 파키스탄과의 국경이 폐쇄되면서 숨통이 끊어진 건데요. 외부에서 들어오던 식료품과 생필품 수입이 전면 중단되자 시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물건을 구할 수 없으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폭등했고 돈의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됐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참사였습니다. 여기에 쐐기를 박은 세 번째 도미노는 국가의 뼈대인 인프라가 완전히 붕괴한 겁니다. 오랜 전쟁으로 발전소가 파괴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사치스러운 꿈이 되어버렸죠. 도로와 철도 같은 물류망마저 끊어져서 물건을 제대로 옮길 수조차 없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공장을 짓고 기계를 돌려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일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진 셈인데요.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사라진 이 나라 사람들은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모든 경제 시스템이 무너져 내린 끝에 남은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당장 오늘 먹을 빵 한 조각을 구하지 못해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렸죠. 극심한 식량 위기에 처한 부모들은 가족의 생존을 위해 어린아이를 팔아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마저 짓밟아버린 이 참혹한 현실은 철저한 경제 실패가 만든 지옥입니다. 하지만 이 지옥 같은 땅 밑에 전 세계가 탐내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굶주림과 인프라 붕괴가 일상이 된 척박한 땅 밑에는 세상을 뒤흔들 만한 막대한 규모의 천연자원이 잠들어 있습니다. 국제 지질 조사 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지역의 지각 내부에는 천문학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 미개척 광맥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철과 구리 같은 전통적인 광석부터 리튬을 포함한 다양한 희토류까지 현대 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권들이 지표면 아래 고스란히 묻혀 있죠. 세계 각국이 새로운 자원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동안에도 이 거대한 지질학적 금고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열린 적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형태의 빈곤이 일어나는 바로 그 발밑에 막대한 부가 묻혀 있다는 사실은 이 지역이 품은 가장 잔인한 역설입니다. 자원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국가의 부가 창출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광물을 캐낼 전력도, 그것을 운반할 도로도, 투자자를 끌어들일 정치적 안정도 전혀 없죠. 눈앞에 거대한 보물 상자를 두고도 정작 그것을 열 쇠가 없어서 쳐다만 보고 있는 셈입니다. 경제학에서는 풍부한 자원이 오히려 발전을 가로막는 이 현상을 자원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 불안정한 나라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할 바보는 없기 때문입니다. 47년간 이어진 끔찍한 전쟁과 20년 동안 지속된 원조 중독이 만든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강대국들이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돈은 국가 스스로 피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완전히 앗아갔죠. 외부의 인공호흡기에만 의존하던 경제는 장치가 끊어지자 단숨에 차가운 시체로 변했습니다. 결국 자생력을 잃어버린 국가는 그 어떤 화려한 보물 위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4천조 원을 품고도 굶어 죽어가는 제국의 무덤. 이것이 시스템이 남긴 냉정한 진실입니다. 지금까지 뱅가트머니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